UX에서 컨텍스트를 빼고 말을 한다. 이것은 UX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예전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 들어보셨어요? 이 부분이 얘랑 B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시는 얘기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탠포드 교수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는 죄수. 자, 이쪽 파트는 간수. 이렇게 하고 며칠을 흐른 거죠. 다 알고 있는 게임이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실험을 중단했어요. 심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분명 학생인 걸 알고 있는 죄수를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학생인 죄인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보면 그 부분이 심각한 상황이 이르니까 실험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면 그 이후로 이것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걸 전복을 시키면 지금도 그렇지만 너 혼자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환경 부분이 제 행동에 제약을 심하게 걸었죠. 내 의지가 무관하게. 그러면 그 환경 자체도 일종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람의 행동, 생각 등등을 제약하는 건 바로 환경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저가 어느 환경에서 쓰느냐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사람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유저가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논의하면서 흔히 말하는 게 바로 남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의 컨텍스트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인의 이렇게 많은 남성과 여성이 뭉쳐있는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차분하다가 밤이 돼서 혼자 집에 갔다.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짐속으로 바뀝니다. 컨텍스트가 변했을 때 행동이 변하는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이것이 각종 미디어, 그게 웹이든 모바일이든 사이니지든 자동차 상관없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저가 OCR의 앱을 가지고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UX는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UX를 할 때는 방법론이 반드시 사람 규정하고 시나리오 디자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안에 컨텍스트 들어가야 되죠. 그럼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요? 언제 누가 이 앱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 오늘 여러분은 밥을 다 사겠습니다 확 말을 했단 말이죠. 믿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결제를 딱 하고 영수증이 나왔겠죠. 자, 이때 제가 휴대폰을 열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시켜서 찍을까요? 타당해 보이십니까? 자, 이거 아니면 자, 이제 돌아왔어요. 좀 참아. 강사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확 짜증이 나. 커피 하나 들고 에이 심심하니까. 이때 휴대폰 꺼내서 어플 실행한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찍을까요? 자, 이것도 아니면 오늘 강의가 영 찜찜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가는데 영수증이 있었지. 이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어플을 열어서 찍을까요? 언제? 도대체 언제 누가 이걸 찍을까요? 지금 컨텍스트 여러 개가 나왔죠. 보면 음식점 컨텍스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 보면, 또 다시 돌아와서 사무공간 컨텍스트, 혼자 있을 때, 다시 집에 있는 컨텍스트. 들어봤는데 설득이 잘 안 되죠. 보면 이렇게 설득이 안 되면 시나리오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텍스트에 맞지 않죠. 그러면 얘는 춤추는 곰이 되죠. 사람 행동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개발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UX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처음에 내가 아이디어 발상을 하든 개발하는 도중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개발하고 계십니까? 언제니 말씀드렸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대부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 물론 조직 내에 아주 뛰어난 기획자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끄떡떡 거리죠. 끄떡끄떡 안 거리실 텐데 보면 제가 어저께도 제조회사에 가서 그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를 개발 책임자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짜증냅니다. 기획자들이 말이야 준 문서가 이해가 안 돼.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가서 옥신각신 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욕은 자기만 얻어먹어. 미치겠다 이거.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도 UX 개발 전략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U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개발자가 확 한번 해버려? 오늘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확 한번 해버리려고? 그냥 휴가 오신 거예요? 만일 여기까지 다 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번째입니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개발한 적 있어요? 대부분 개발자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앱에서 실수는 뭘까요? 제가 종종 그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분명히 수전증이 아닌데 손이 떨려. 이러고 떨리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손이 떨릴 경우도 있어. 병원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OCR은 손이 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손이 떨려서 OCR을 들고 내가 앱을 찍었는데 흔들렸어. 누구 책임입니까? 사용자 책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개발자 마인드. 제가 보통 산업시대의 마인드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래서 우리가 U자고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저 사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발자가 동굴 안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을 개발하는 분들이다 보니 그 눈에 U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 컨텍스트. 이해하시죠? 동굴 안에 컨텍스트 있기 때문에 개발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성향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왜라는 거죠. 왜 개발자는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종족들은 저러는 거야? 라고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래서 UX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개발자가 꽤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창시자도 마찬가지고요. 거목이죠,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책 쓴 건 전부 개발자를 적나라하게 욕하는 겁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해 놓고 나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죠. 자,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시대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는 뭐였냐면 매뉴얼이었어요. 매뉴얼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만든다. 유저는 학습한다. 학습한 걸 못한다. 유저가 멍청하다. 이 논리였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논리는 이 반대입니다. 유저는 말한다. 개발자는 개발한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갑니다. 유저는 말하지 못한다. 개발자는 알아듣는다. 개발한다.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사람에 대한 이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마켓 리서치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백화점 가서 왜 이거 구매했어? 답변합니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알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숨은 니즈를 판단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숨은 니즈를 어떻게 판단해? 보면
어렵죠? 우리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도 와이프를 알 수가 없어. 애 새끼는 더 몰라. 무슨 수분디지야? 설사 나도 몰라? 어떻게 타인을 알까? 우리가 말하는 유저는 개인이 아니죠. 집단입니다. 한 명도 몰라 죽겠는데 집단의 숨은 니즈를 안돼. 니즈를 알아야 되죠. 요즘 그 시대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야 되냐? 개발자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저가 숨은 니즈를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말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그걸 파악을 해서 개발에 담으면 되는 건데, 자, 이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축소가 됩니다. 매뉴얼은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UI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야. 보면 학습이 없어야 돼. 그 말이 뭡니까? 보자마자 알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개발 안에 아직 들어가야 돼요. 스펙만 열심히 정의하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실수가 들어가요. 사람이 실수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개발의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수전증,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개발자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개발 아직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개발해야 돼요? OCR은 기본이고요. 손을 떨리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라직을? 우리 왜 카메라 찍을 때 손 떨렸을 때 요즘에 기술 좋아졌죠? 손 떨림 방지 기술 들어갔잖아요. 보면 그거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제조회사한테. 못 알아들어! 보면 그럼 다시 랭귀지를 바꾸죠. 개발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한참 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보여줍니다. 손 떨리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사진이 애매한가를 보면. 자, 이제 이쯤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OCR을 만들었더니 손 떨림 방지 기술을 기능을 집어넣으래. 원래 스펙이 없어. 개발해야 됩니까? 이 고민이 바로 UX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개발 처음에 스펙을 잡을 때,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이 가만히 돼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한법론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보면 정말 유저를 위한다면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해요. 실수랑 여기서 끝납니까? 손 떨리는 거 말고 없어요? 사람은 늘 실수한다, 불완전하다, 다른 말로 멍청하다, 그죠? 보면 요즘 그 모바일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욱더 학습을 안 보면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랙션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휴먼 에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시스템 에러를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에도 그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휴먼 에러가 들어가야 돼요. 보면 그거 테스트 해보셨어요? 테스트 케이스에 집어넣어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능이 오류다, 스피드가 오류다라고 잡았지 사람이 언제 실수하지? 시스템을 어떻게 지원하지? 라는 고민 해보셨어요? 그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가중치 높아졌어요? 그게 통과되지 않았으면 출시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UX 방법론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자가 그 부분을 체화시켜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면 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해드리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OCR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 OCR의 인식률을 최고 높이는 앱을 유료로 개발했을 경우에 뭘 고민할 것이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사람의 실수를 케어하면서 이 부분이 정상적인 UX의 고민이에요. 어떤 걸 하든지 개발 라직에 이걸 태워야 됩니다. 보면 감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UX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접근이 가능해요. 왜? UX의 U자니까. 그래서 U자는 사람 얘기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개발이 태워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SM 사업도 많이 하시죠. 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SM 사업을 할 때 UX, UI가 포함을 시켜서 운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SI도 아니고 SM에서 UX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뭔 뜻이냐? 이건 무슨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답이 보이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면 늘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SM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신사였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네 투두 리스트는 뭐냐? 우리가 늘 그 개발자에 좋아하는 거 있죠? 아주 분석적인 거. 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누구랑 어떤 산출부를 가지고 쭉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희한해. 하루 종일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작아요. 뭐 배너를 바꾼다거나 아니 뭐 링크를 좀 한다거나 뭐 버그를 잡는다거나 별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OCR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이 SM이 갔더니 확 뭔가 줄어들어. SM은 어떻게 통신사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럴 때 제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를. 이 사이트 아시는 분? 아, 한국에만 관심 있고 주로 외국에는 관심이 없는, 다 동굴 속에서만 사시는 분들. 혹시 이제 그 미국 영주권이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혹시라도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오바마가 그 선거 되기 직전에 기부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막 잘못 눌렀군요. 기부 사이트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우리 왜 흔히 이런 기부 사이트 하나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뭔가 스크롤엔 3번쯤 내려가야 돼. 폼은 엄청나게 많고 옵션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아주 평범한 사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저거 이제 기부 사이트를 열었으니까 기부금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만드는 이유는 멀리 가서 뭔가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부금이 안 거쳐, 생각보다. 그래서 수십 명의 전문가를 모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나오는 답이 3가지였습니다.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지부와 시각부와 운동부와 3가지를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인지부와 기부금을 우리가 기부금을 내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지갑을 딱 열었어. 결제하고 싶어. 인지부와. 근데 불필요하게 내 머리를 쓰게 만들어. 기부금만 그냥 쾌척하면 되는 건데 왜 머리를 쓰게 만들어? 이게 바로 인지부와입니다. 머리 쓸 필요 없잖아요? 시각부와는 뭡니까? 기부금 주려고 했더니 눈이 이상하게 좀 짜증이 나네? 보면 이거 기분이 나빠. 운동부와. 내가 결제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결제 버튼이 너무 쬐깐해. 엄청나게 멀리 있어. 심지어 눌러 동작도 안 돼. 이게 운동부합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세요. 3가지가 충족된 사이트로 개편됐습니다. 아까 그 허접했던 스크롤 몇 번 올리고 막 한국식으로 막 옵션 엄청나게 많았던 걸 3가지 부하를 줄여서 만들었더니 기부금이 폭발했습니다. 돈이 충분히 모아졌어요. 따라가 볼까요? $15 오케이, 이름, 페이, 끝.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름 뭐냐부터 해서 주소 뭐냐 몽땅 입력했을 거 아니야. 필사 선택을 막 엄청나게 하고. 여기에 머리 쓴 거 없죠? 인지부하 없죠? 눈 피곤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버튼 누르는데 어려웠어요? 아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SM을 할 때 UX, UI가 할 게 뭐냐? 이겁니다. 3가지 부하를 줄이는 겁니다. 보면 SM에서는. 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UI 얘기하죠. 다른 얘기 해볼까요?
UI는 다른 말로 사용성이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유저가 원하는 태스크를 잘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보면 여 위에 UX가 존재를 하는 거죠. 보면 얘는 UI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 부분이 탄탄히 있어야 그 다음 UX 얘기를 할 텐데 이것조차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보면 자, 그럼 다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개발하실 때 이 세 가지 부화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면 왜? 이 세 가지 부화는 우리가 사람을 연구했을 때 사람이 가장 편하게, 가장 목적 기반에 행복하게 썼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개발하시는 분은 이거를 태워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다 하시고 계십니까? 수상하게 웃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십니까?